입안에 염증이 가득 찼을 적에는 저렇게 사료를 못 먹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염증 약을, 염증 없애는 약을 입에다가 계속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얘 혼자서 한 2통 정도 썼으려나? 예, 그런데 저렇게 사료를 먹네요. 입안에 염증이 가득할 때는 사료가 넘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입에 염증이 꽉 차가지고 끈적거리니까 사료를 먹으면 입에 딱 달라붙나 봐요. 그러니까 못 먹더라고요. 근데 입에 얘가 하품하고 이럴 때 보니까 지금 입안에 그 끈적거리는 그런 것들이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료가 입에 안 달라붙고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먹는 거를 오늘 지금 처음 봐요. 예, 그동안에 그 습식만 먹었는데 제가 저기 사료 먹으라고 습식을 조금 아끼면서 줬어요. 그랬는데 애가 몸무게도 안 늘어나고 사료를 못 먹어서 넘기지를 못해서 안 먹는 것 같아서 습식을 그냥 확 늘려버렸어요. 그냥 습식을 그 사료 먹듯이 양을 확 늘려버렸더니 오히려 그게 얘한테 이제 음식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낫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습식량을 확 늘려버렸고 그러면서 몸무게가 살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사료를 못 먹으니까 사료 먹이는 걸 제가 그냥 포기한 거죠, 말하자면. 예, 사료 먹이는 거를 포기를 했는데 저렇게 예, 사료 벽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기 사료를 지금 좀 꽤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지를 다시 발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입안에 그 염증기가 없어지니까 저도 지금 마음이 이제 편하고 좋네요. 사료 먹으니까 희망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한 3달간 고생, 3달 정도 됐나 얘가 온 게, 집으로 온 게. 아휴, 네,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등치도 살짝 살이 올랐어요. 옆에 벽지는 좀 발라야겠네. 밑에만 다이소 가서 밑에만 살짝 바를 수 있는 거 사다가 밑에만 살짝 발라야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쟤 때문에 물그릇을 굉장히 많이 놨어요. 하루 종일 물을 먹고 다녀요. 그래서 소변량이 얘가 딴 애들 한 번 소변 보는 게 한 5배는 봐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염증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또 물을 아무튼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애들이 여러 마리 있다 보니까 물그릇도 여러 개 놓거든요. 근데 쟤 때문에 더 물그릇이 더 늘었어요. 왜냐면 입에 염증 있는 애가 저렇게 막 다 먹고 다니니까 딴 애들이 제가 먹은 그 물그릇을 사용할까봐 이렇게 물그릇을 많이 놓은 거예요. 네. 저기 지금 물그릇이 하나, 둘, 셋, 방에 넷, 다섯, 여섯. 네, 물그릇만 6. 이 삼색이가 똥하해놨네. 그래서 일단은 사료를 이제 잘 먹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자꾸만 그 후원해달라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못 사고 있는데 그냥 더 쓰라고 둬야 될 것 같아요. 더 써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진짜로 10년 동안 고양이 먹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후원해달라 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후원을 큰 금액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만 해주세요. 큰 금액 해도 제가 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돈이 덜 들어오면 습식을 좀 덜 사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이들을 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뭐 고양이들 여러 마리 데리고 있다가 젊은 청년들이 보면 그 원룸에서도 처음에 한 마리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만약에 임신한 나이가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한 번 새끼 낳으면 6마리, 5마리 낳잖아요. 근데 6개월 되면 애들이 성모가 돼가지고요. 또 태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고양이 임신한 고양이를 만약에 원룸에 사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서 한 마리 데려다 놨는데 새끼를 낳게 되면 불쌍해서 먹이를 준다고요. 근데 그거를 어미까지 6, 7마리 되는 애들을 데리고 있다 보면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또 얘네들이 또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6마리 중에서 3마리만 암놈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5마리씩만 나도 15마리. 그럼 기존 6, 7마리랑 합치면은 20마리가 돼버려요.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20마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원룸에서 아이들이 그 고양이를 막 20마리를 버리고 가서 애들이 굶어 죽었네, 아니면은 막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문 열어봤더니 그 젊은 청년은 도망을 가고 고양이만 남았네, 이래서 동물학대네 이러는데 그게 동물학대가 아니에요. 동물학대가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나이가 어려서. 저도 처음에 재개발 지역에서 길고양이 밥 먹일 적에 이 아이들이 밥을 주다 보니까 한 아이가 1년에 3번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1년에 3번 새끼를 낳다 보니까 그 5마리씩 4마리씩 낳더라고요. 그러면은 14마리잖아요. 1년에 3번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거두질 않으면 한겨울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얼어 죽어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기한테 물려서 심하면은 이제 병들어 죽고, 어쩌다가 이제 모기 없는 포근한 날씨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살아남는 건데, 제가 한 마리가 그 1년 동안에 3번 새끼 낳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성화 추술해주는, 구청에서 중성화 추술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재개발 지역에서 제가 밥 주던 아이들이 한 5, 60마리 됐거든요. 그 애들을 거의 그 재개발 지역에서 180마리가 나왔어요. 그 애들을 다 구청에서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입양 보낸다든가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을 사람들이 다 이사가고 나니까 먹이가 없어서 뼈만 남은 아이들을 보다가 밥을 주게 됐어요. 저도 그 이전에는 저는 길고양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한번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행인 게 중성화 수술하는 제도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제 눈에 띄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다 시켰는데, 그 모르는 청년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 마리가 1년에 14마리를 낳더라고요. 근데
봄에 3월 달에 낳은 아이가 커가지고 6개월 뒤에 되니까 또 새끼를 낳더라고요. 저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고양이 예쁘다고 내 집 앞에 굶는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집에 들여다 임신한 고양이 집에 들여다 놓으면은 6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20마리가 넘어져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라든가 뉴스에 그런 얘기가 올라오면은 그 젊은 청년들 절대 비난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에서도 고양이 예쁘다 하고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문 밖에다가 사료 정도는 줘도 집안에 들여놓고 키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기 하나만 있어도 엄마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상 보육원에 보내지 아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일을 못 하잖아요. 출퇴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양이한테 묶여가지고 일도 못 하는데 이제 나이가 또 들어가지고 체력도 딸리고 얘네들 먹여 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서 학생들이 혹은 젊은 청년들이 쌍쌍이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아우 예쁘다 이러면서 우리도 키우고 싶다 나도 키워야지 나 어떻게 키워야 돼 하고 물으면 저는 키우지 말라 그래요. 집에 들이지 말고 길고양이가 정이 불쌍하거들랑 그냥 문 밖에다가 먹이만 주는 정도 물과 사료 주는 정도만 하지 이렇게 고양이나 개한테 빠져버리면은 시집장가도 못 가고 시집장가 가서도 개 고양이 먹여 살리느라고 아이도 못 낳고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망가지니까 그러지 말고 문 밖에다 그냥 사료만 주고 혹시나 기가 잘리지 않은 지금 이렇게 중성화 수술하면 기를 요래 잘라요. 끝에 귀 끝에 잘려 있죠. 그죠? 요쪽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날렵한데 요쪽은 없잖아요. 이렇게 중성화 수술한 아이들은 귀를 이렇게 표신하게 잘라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먹이 주는 아이들이 수술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구청한테 연락해서 수술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수술 시켜서 그렇게 먹이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줘야 개체수가 안 늘어나요. 그런데 그냥 줘버리면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근데 또 길고양이를 먹이를 주다 보면 한겨울 되면은 애들이 추워가지고 얼어 죽기 전에 아프잖아요. 그럼 또 그 아파 죽는 애를 어떻게 그냥 둬요? 밥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됐어요. 제 인생이 제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불쌍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고양이들 먹이 먼저 줘야지. 보통은 출근해가지고 일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체력이 남아도니까 뭐 잠을 덜 자고도 또 조금만 자고도 회복이 금방 되는데 이제는 체력 회복이 쉽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지쳐요. 그래서 후원해 주시는 님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참 계속 걱정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주저리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람 노릇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